네, 시장에 대해서 초점 맞춰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변수들부터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다시 196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또 5원 이상 올라섰고요. 유가는 여전히 급락세가 진행이 됐네요. 자, 시장에 대한 변수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현대시장 어떤 것들 좀 주의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앞서 이제 주요 키워드는 다 대부분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역시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쇼핑, 배당, 삼성이 지난주에 키워드였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 환율, 그리고 역시나 이제 삼성은 같이 이제 끼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의 그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분들, 그 변수들의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그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이 좀 많은지 보기 위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좀 봤는데 일단 준비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 일단은 1위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S 삼성에 대한 이제 관심이 꾸준하게 이제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이슈가 됐었고요. 거기에 일단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배당 그리고 어제 이제 유가 하락이 그러니까 오늘 장에 이제 좀 반등을 했지만 전일장 같은 경우에 유가 하락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슈가 되면서 좀 반등을 한 거고 그다음에 KTNG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 그 외에 지금 보면은 그 항공주가 지금 한진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나 아니면은 SK이노베이션에는 화학주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쉽지 않은 시장이고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로 그 이제 변수들이 좀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고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그룹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수급의 블랙홀인 것은 좀 확실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27일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에서 거의 한 40% 정도가 삼성그룹의 한 16개사가 이제 거래대금 비중의 한 40%를 좀 차지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시장에서 관심은 과연 그러면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서 가장 수혜를 입을 그 기업이 어떤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단하면서 투자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계속 좀 언급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지금 삼성테크인에서도 보여줬듯이 어느 쪽으로 좀 힘을 실어줄지는 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삼성그룹주 지배구조 개편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액면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홀딩스를 전환을 하던 삼성전자 쪽으로 그냥 관심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아마 1109원대 아래로 내려오면 내수주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율이 다시 한번 올라왔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1109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일단은 그 환율이 의외로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잘 맞는 그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상단을 일단은 어제 이제 돌파를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일본 이슈도 있었긴 했지만 NDF 역연환율이 1111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만 치고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유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하락을 막을 만한 요인이 없고 그거에서 이제 그 정치적, 경제적 불협화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미국이랑 오펙 내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펙 국가 내에서도 그렇고 오펙 국가와 비오펙 국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입장 차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쉽게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글로벌 영향력으로 좀 많이 미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루블화 같은 경우, 그러니까 러시아 루블화 같은 경우에 급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로 러시아 쪽에도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원자재 쪽으로도 좀 영향력, 그러니까 추세적인 동반 하락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그 유가 하락을 통해서 디플레이션에 좀 빠져 있는 ECB랑 그 BOJ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다. ECB에서 양적 완화하는 것은 글로벌 유동성 증대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도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BOJ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하는 부분들은 국내 시장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또 환율 이야기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밤사이에 무디스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서 엔저를 또 촉발시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과 포함해서 이 환율 변수 어떤 식으로 더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환율을 포함한 모든 변수들에 있어서 핵심 뭐냐면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해봐야 전문가들의 얘기가 더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인데 예측이 불가능할 때는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일본 쪽에서 만약에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라는 점에서 경합관계에 있는 그런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항상 덤빌 생각만 하지 말고 한 발 뒤로 물러설 생각도 지금은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처럼 정치 사회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적이 과연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심스런 접근을 재차 강조해 주시네요. 경합 관계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주의해보자 이야기 주셨어요. 시장에서 환율뿐만 아니라 가장 큰 화두는 역시나 유가입니다. 유가가 내려가면서 이 정유나 조선주는 부진하고요. 항공이나 해운주는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종목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정유랑 조선, 정화조 그리고 이제 뭐 건설까지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앞전에 이제 코너를 다뤘을 때도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정유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흐름들이 뭐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고 유가가 강한 반등세, 추세적인 반등세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은 4분기에 또다시 실적 이슈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재고평가 손실 같은 경우 이런 우려들이 뭐 발생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선은 뭐 아시는 것처럼 해양 플랜트 감소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건설도 뭐 강한 반등세가 어려운데 건설사들 수익이 대부분 이제 해외 쪽 중동 플랜트 발주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 역시 이제 좀 감소가 우려가 된다. 그 중에서 이제 화학은 그나마 조금 기타 지금 말씀드린 업종보다는 뭐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나프타랑 에틸렌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상품 가락 가격보다는 조금 상품 가락은 이제 좀 추가적으로 덜 하락을 하면서 스프레드가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화학은 조금 종목별로 선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중에서는 롯데케미칼을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해운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 상황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물동량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가장 뭐 수혜를 보고 있는 거는 어제 시장에도 나타났지만 항공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는 LCC 저가항공을 보유하고 있는 AK홀딩스나 TA홀딩스 그리고 한진카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항공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셨네요. 앞서 저희가 뭐 조선이라던가 건설주는 김 의원님의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항공이나 해운 쪽은 어떠세요?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시점인가요? 네, 저는 뭐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황 자체가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운 업종이 잘 되기 위해선 지금 뭐 유가 하락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고 환율을 따질 때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과연 향후에 물동량이 늘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고요. 물동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앞으로 수주량을 쌓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지 않고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 워낙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뭐 환율이나 뭐 유가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든 주가 끌어올리려고 지금 난리인데요. 다 의미 없는 그런 행동들이고요. 그다음에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가항공사와의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중국 남방항공에서 유럽 왕복 항공권을 33만 원에 팔았습니다. 국내에선 아무리 싸봐야 100만 원대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항공업계들 저가항공사와 게임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항공사들의 출혈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항공사나 해운주들의 전반적인 펀더멘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반등 시에 비중을 줄이는 게 답이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각을 저희가 각각 확인을 해봤고요. 어제 급락했던 KTNG도 보겠습니다. 6% 정도 내렸어요. 여야 담배세 인상, 잠정 합의 소식에 급락이 진행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사실 오늘 다루는 주제가 대부분 이제 확실히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KTNG 같은 경우는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가격 상승분만큼 이 이제 판매 단가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매가 감소하는 만큼 이 단가를 끌어올려서 그걸 맞출 수가 있느냐 부분들인데 일단 뭐 정부에서 내놓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탄력도가 0.425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서 2000 인상 시에 그 소비량이 한 34% 정도 감소를 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부 조세 연구원
자료고 사실 이게 34% 정도나 감세를 할까라고 이제 조금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 정도까지 감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한 15% 정도만 감소를 한다라고 해도 일단 뭐 KTNG에는 어느 정도 실적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가격 인상을 해서 정말로 흡연 인구들이 얼마나 이제 금연을 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가장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이제 그 외산 담배 그러니까 경쟁사 소매가가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이 부분들도 좀 미지수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남아있는 변수가 많다라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종목이네요. 자, 오늘 장에 저희가 투자 유망주로 꼽아볼 만한 종목 이야기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김영책 팀장님의 종목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인바디입니다. 네. 사실 뭐 시장, 코스닥 시장이나 아니면 거래소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 와중에 기관 수급이 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해외 수출이 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객 다변화 그리고 제품 다변화를 좀 진행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꾸준하게 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단이긴 하지만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 매수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인바디 오늘의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